자신의 재임 중에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던 이명박 전 대통령.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의혹은 무엇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김 전 실장의 핵심적 진술은 자신이 특활비 1억을 지시에 의해서 받았고 그걸 달러로 환전해서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던 제2부속실장 쪽에 줬고 그 돈이 김윤옥 당시 여사의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러를 건네받은 당시 제2부속실장 등 관계자를 검찰이 추가로 조사하면 국민의 혈세가 명품 구입 등 사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김윤옥 여사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입장을 밝힌 것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은 판단이었을 거고요. 예. 본인의 사실은 40년 동안 자신을 돌봐왔던 집사였던 김백준 기획관이 일단 구속이 됐고요. 또 부속실장으로서 15년 동안 자신을 보필해왔던 거의 15년 동안 서울시장 시절 그리고 대통령 시절에 자신을 보필했던 김희중 또 실장이 모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언급들이 본인은 물론 본인의 정치 세력을 더해서 사실은 김윤옥 여사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총체적으로 자신을 향해서 해왔던 검찰의 수사가 본인과 또 가족들에게까지도 이제 직면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절박감이 큰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것은 정치 공작이자 정치 보복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아주 강한 정치적 프레임으로 사실상 정치 보복 프레임인데요. 이를 통해서 지지 세력을 일단 규합하겠다는 강한 목소리를 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결국은 그만큼 가족들에게까지 이 다가온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절박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국정원 돈을 건네받아서 달러로 환전해서 부속실에 줬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건데 만약에 이 진술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조사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김백준 전 기획관이 이제 그 2억씩 두 번 해서 4억을 받았고 네. 그리고 김진모 전 비서관이 5천을 받았고 김희중 전 비서관이 이제 1억을 받았다는 이제 이른바 이제 그 돈 받은 경위는 나왔지만 그 용처가 어디 있냐, 어디서 그 돈을 받아서 어디에 썼느냐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진술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아서 공적인 업무에 썼다 그러면 물론 그것도 불법이라면 안 되는 것이지만 특활비를 상납받는 자체가 그것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것은 불법이 불법을 더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실이랄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이 진술을 했다는 이제 김희중 제1부속실장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사사로운 일을 챙기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1부속실이. 근데 이제 그 1부속실장이 돈을 받아서 달러로 바꿔서 제2부속실장이 줬다는 것인데 2부속실장은 이제 영부인의 사사로운 업무를 챙기는 일상을 챙기는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 1부속실장이 대통령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1부속실장인 돈을 받았고 그것을 제2부속실장인 영부인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2부속실장이 돈을 줬다. 달러로 환전해서 하는 것이 서로 진술이 일치하게 되면 용처가 조금씩 확인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제2부속실장을 불러서 조사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될까요? 당연히 앞으로? 그래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기록이 남아 있거나 그러진 않겠죠. 현금으로 받았고 현금으로 줬고 달러로 환전했고 하면 기록이 있을지는 않을 텐데 그런 경우라도 직접적인 증거는 없더라도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리고 그것이 일관되고 어떤 객관적 정황과 맞다 그러면 당연히 받은 것이고 쓴 것이고 하는 것을 재판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이런 진술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김희중 전 부속실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술이 있었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네. 이 사람이 과거에 이제 그 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돼서 이제 한 1년 정도를 산 적이 있는데 김희중 실장. 뭐한 얘기지만은 출소하기 전에 부인이 이제 자살을 했어요. 못 기다리고 참 아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MB가 예. 그렇게 집사 중에 집사인데 거기를 안 가기는커녕 꽃도 안 보냈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예. 하여간 어쨌든 김용으로서는 정말 너무나 처절하게 이제 배신감을 느꼈겠죠. 게임 끝난 겁니다. 저는 정두원 전 의원의 말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정두원 의원 역시도 MB의 측근이었던 사람인데 모든 게 끝났다라는 표현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급해서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려고 어제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집사 중에 집사, 성골 집사 이런 별명이 있었던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만약에 이렇게 진술한 게 사실이라면 왜 그랬을까? 지금 주변에서 좀 추측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 김희중 전 부속실장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인물인지.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일단 6급 비서관으로 채용이 됐었죠. 네. 그리고 나서 서울시장 시절에는 의전비서관, 사실은 서울시장을 수행하면서 시장의 역할을 사실상 일거수일투족을 다 돌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장일 때도 최측근이었었고요. 대통령으로서는 또 제1부속실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15년여에 걸쳐서 이명박 대통령 또 이명박 시장 시절에 개인적인 모든 일과 또 개인적으로 쓰는 여러 가지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뭐 성골 집사다 얘기를 하는데 김백준 기획관 같은 경우는 40년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시장 시절에 거의 모든 돈의 이 결제는 김희중 실장이 했다는 겁니다. 그럴 네. 정도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해 왔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2012년에 솔로몬 저축은행 당시에 저축은행 비리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 되는 과정에서 물론 이분이 왜 그랬는지 그런 부분은 좀 더 밝혀질 필요가 있을 텐데요. 구속이 됐고 그 이후에 사실은 1년 3개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와중에 이를 견디지 못한 또 부인이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살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전혀 돌보지도 않았고 또 상가에 조문간 사람 비롯해서 완전히 냉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상처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1년 3개월의 형을 받았는데 여기에 항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1월인데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바로 2월 달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사면을 기대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이것도 사실 무산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는 평생에 걸쳐서 충성을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인 배신감이 컸을 거다. 그래서 네. 이번에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뭐 정두원 의원이라든가 또 아는 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당당한 그런 아빠가 되고 싶다. 라면서 자식들에게 절대 부끄럽지 않게 이제는 진실을 말하겠다는 그런 문자들을 보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심적인 고통도 굉장히 컸었고 또 그동안 평생 모셨던 그런 분을 사실상 배신하는 형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이 이제 지인들의 판단인데요. 아마 개인적으로 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런 냉정한 인간 관리 이런 것들이 정두원 의원의 얘기처럼 결국은 이번 상황에서 큰 내용들을 발설하게 만드는 얘기가 됐고 과연 어느 정도 진실 규명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희중 전 실장이 뭘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서울시장 되기 전부터 97년부터 국회의원 시절부터 6급 비서관을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부속실장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일까지 챙기는 것이니까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전부터 있었던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있었던 그런 돈 관리를 다 했으니까요. 네. 과거 우리말에 이제 그런 게 있죠. 이제 하인에겐 영웅이 없다 할 정도로 이제 결국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부속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사사로운 일을 다 알고 있다고 봐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떤 그런 배신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도 이제 그 진술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사실대로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의리를 지킨다고 해서 진실을 감출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 것도 있고 객관적으로 봐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본인이 또
이 특활비를 1억을 수수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돈을 받아서 그걸 이제 제1부속실장에게 달러로 환전해서 전달했다는 것이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이라든지 이제 김진모 전 비서관이 구속된 걸 보면 본인도 구속돼야 마땅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본인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에 금품수배면 하면 구속된 상황이니까 한번 구속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구속되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고 검찰도 네. 그런 진실을 처음부터 진술한 그런 정황을 봐서 아마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분명히 진술할 걸로 보여지고 아마도 이제 그 특활비 문제뿐만이 아니고 아마도 다스라든지 기타 여러 지금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내밀한 사항들을 분명히 많이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런 진술에 검찰이 많이 수사의 단서를 포착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혹시 어디선가 본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희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2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5공화국의 책임자였던 저에게 물어주시고 여타의 사람들에게는 정치 보복적인 행위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엔 어제 발표한 성명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3명의 전직 대통령들의 모습을 좀 봤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불행했던 과거를 우리가 돌아본다는 측면에서 불행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거 이것만 해도 참 슬픈 일입니다. 첫 번째는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거나도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학살에 대해서 또 발포 명령이라든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상 그 당시에 있었던 국정농단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보복 프레임입니다. 모든 것이다. 나는 진실을 추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나를 엮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 세력들을 규합하고 나는 역시 튼튼하게 이 일을 하고 있을 테니 지지 세력들은 나를 믿고 더 이상 어떤 얘기를 하거나 또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해달라 이런 메시지까지 보낸다고 보는 거고요. 과거의 전 대통령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본인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을지 그동안 이루어졌던 이런 불법적인 행태들 군과 정보기관을 이런 사적인 용도로 동원하고요. 또 특활비까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국민들은 뭔가 좋지 않은
그리고 우울했던 과거의 그림자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두고 그러면 검찰 수사 이제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거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느낌이죠. 뉘앙스죠. 다 그렇게 할 땐 모든 책임 자신에게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때는 자신이 검찰 수사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오늘 또 이제 뭐 이재호 전 저 의원이라든지 장정원 이런 분들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 길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어제 워딩을 자세히 보니까 자신에게 뭐 검찰 수사를 자신이 검찰 수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자기 휘하에 있던 공직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나에게 물어달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물어달라는 말이 아니었고 그냥 나에게 물어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검찰에서 받겠다는 뭐 그런 뉘앙스는 아니라고 보여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검찰이 뭐 증거를 가지고 반드시 소환할 필요가 있어 소환한다면 뭐 소환에 응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뭐 다른 장소에서 받겠다든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현재로서 어떤 검찰 수사, 검찰이 또 어떤 정도의 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고요. 어제 그리고 특별히 이제 뭐 어떤 그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것 중에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은 지금 바로 그겁니다. 검찰이 지금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사실 모르는 상황이고 또 어떤 구속된 사람들이라든지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이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하면 또 자신에게 오히려 족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예. 뭐 자기 책임이라는 말을 했지만 또 정치 보복이라는 말을 했지만 그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어떤 보수 계멸을 노리고 있다 하는 쪽으로 프레임을 짜기 위한 뭐 그런 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떤 그 수사의 진전 단계에 따라서는 예. 뭐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다투거나 하는 그런 성명을 또 발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예. 생각입니다. 예. 예. 사실 과거에 BBK 특검 당시에는 뭐 한정 식당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분명히 그때와는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면요. 지금은 이제 뭐 전직 대통령이고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현재 만약에 이제 이것이 현재까지 나온 진술이 사실이고 특활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아니면 직접 또 지시를 하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현재 그 받은 사람이 받고 있는 것이 혐의가 아무래도 뭐 특가법상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고손실죄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뭐 피의자, 공범이라는 그런 혐의가 있어진다면 과거처럼 무슨 뭐 어디 식당에서 조사를 한다거나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다거나 네.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예. 자, 어제 또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 성명과 비교가 됐던 게 질문을 안 받았습니다. 본인의 이제 성명만 읽고 바로 자리를 떠났는데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답변을 하게 되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응대를 하다 보면 관련된 사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이런 얘기들, 관련된 사실들을 얘기할 때는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것이 결국은 도리어 본인에게 족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의 진실에 대해서 어떤 다툼을 전혀 하지 않고 전반적인 프레임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공직자들을 헌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묻고 있다라는 그런 골자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지지 세력을 규합하는 건데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것들은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특활비를 받았다면 정말로 특활비가 공적인 영역에 제대로 쓰이고 물론 국정원의 특활비가 청와대 특활비로 쓰이는 것도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알고 싶었을 텐데요. 많은 언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런 질문에 답변도 없이 갔다는 것.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좀 아쉬울 거고요.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전략적인 접근이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해주신 말씀과 결국 이어지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발표한 성명은 또 다른 지점에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도우 전 홍보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명박 대통령의 역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사가 있을 걸 예상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불법은 불법인 것이고 현재 검찰 수사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다거나 불법이 아닌 것을 불법으로 만들거나 하려는 그런 작업이 아닌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를 정치 보복이라고 이런 프레임에 따라서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분노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청와대 입장을 들어보셨습니다.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현재 적폐청산을 위한 검찰의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강한 이 반감을 표출한 거죠. 왜냐하면 현재 진행되는 것들은 사실상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됐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님 특활비를 조사하고 또 여러 가지 이 군과 관련된 이런 조사를 하면서 이제 나온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검찰 수사가 자의적으로 어떤 짜맞추기가 아니고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나온 단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된 부분을 정치 공작 또는 정치 보복으로 몰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의 마음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표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기자회견 바로 하루 만에 나온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예. 그 정도로 정부의 현재 검찰과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적폐청산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정치보복의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데 대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현 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심정은 정치보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금도를 넘었다. 그리고 국민 통합이란 것은 무조건적 인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청와대 관계자 이제 발언입니다. 꽤 강경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이제 이런 건 예상 못한 정도의 강도 높은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어제 같은 그 이명박 대통령의 성명에 대해서 청와대에 이제 반응을 기자들이 물어보더라도 우리는 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겠다. 되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분노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도 높은 그런 반응이 보여지는데 특별히 이제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죠. 아까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했다는 그런 점에서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한때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였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원의 총책임자였는데 인데 지금 그렇다면 만약에 현재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검찰도 그렇게 움직였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대한민국이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나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금도를 넘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개인적 감정을 넘는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도 궁금한데 일부에서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 검찰 조사가 이제 진행될 가능성을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수사는 생물이고 또 현재 검찰총장의 얘기처럼 그냥 법 절차대로 따라야 하니까 평창올림픽 전에 소환이 될 것이냐 아니다 그때 이후에 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는 얘기죠. 보통은 지금까지 예상은 평창올림픽이라는 국가적 중대사가 있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전직 대통령을 수사한다면 이게 예목이 좀 흩어질 수 있고 국격도 문제가 있으니까 올림픽 지나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었는데 어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또 지금 그 용처에 대한 일부 진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수사를 하지 않겠냐 예상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소환이 필요하다면 뭐 올림픽과 관계없이 그 이전에도 빨리 되지 않겠냐. 이게 좀 어떤 변화된 상황에 대한 예상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가훈은 정직이라고 합니다. 그 가훈을 지켰던 건지 그리고 지켜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